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13명, 지역사회 발생이 21명으로 조사됐는데 서울과 광주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이 집중됐습니다. 자,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오늘 오전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 새 확진자는 34명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21명, 해외 유입은 13명으로 지역 발생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745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자는 1명 증가한 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10명씩 나왔는데 모두 지역 발생 사례였습니다. 광주는 어제 21일 만에 확진자가 없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서울 송파구에 60번째 확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광주에서 친인척들과 식사 모임을 하면서 9명이 집단 감염됐는데요. 광주 방문 사실을 방역당국에 늦게 알려서 역학조사에 차질을 빚었었죠. 이미 광주와 전남 등지에서 2차 감염이 확인됐고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 수도권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는 2명이 더 늘어 44명이 됐고요. 서울 관악구 사무실과 하나생명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성수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명이 확진됐는데 가족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해외 유입 사례는 다소 줄었군요. 네, 신규 확진자를 날짜별로 보면 붉은색이 해외 유입 사례인데 8일 만에 지역 발생보다 적었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 해외 유입이 하루에 많게는 40명 넘게 발생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분석해봐도 해외 유입 사례가 5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항만을 통한 확진자 유입이 많은 만큼 검역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입국자 개개인도 더 방역에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입국 뒤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이동 시에는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되 자차로 이동할 경우 다른 탑승객과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 광주를 다녀간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송영 기자, 이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네, 밤사이 광주광역시에서 2명, 전남 보성군에서 1명 등 모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2명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177번째 확진자의 직장 동료이고 또 다른 1명은 광주 183번째 확진자가 다닌 희망직업전문학교 수강생입니다. 이들은 모두 최근 광주를 다녀간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 확진자들을 통한 N차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송파구 60번째 확진자를 통해 친인척 9명과 직장 동료 수강생 등 11명, 전남에서는 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187명이고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송파구 60번째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 여성이 광주를 다녀간 시기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인데요.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겼다 접촉한 친인척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 방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친인척 9명이 최대 일주일가량 직장과 학원 등을 오간 만큼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 우려가 큽니다. 특히 어제 송파구 60번째 환자와 접촉한 10대 남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이 크게 긴장했는데요. 그나마 해당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37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금양 오피스텔발 감염 확산이 주춤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새로운 감염 경로가 드러나자 방역당국은 광주는 물론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를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가 해외 유입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에서 10명씩 확인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34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는 21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 13명보다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지역별로 서울과 광주에서 10명씩, 그리고 대전에서 1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모임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개수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가 확진되면서 학생과 교사 등 376명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개수초등학교는 오는 24일까지 학생과 교직원은 자가격리하고 원격 수업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제 확진된 서울 성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가족 1명도 어제 확진됐습니다. 다만 성동구청은 성수고 2,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405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 학생이 다녀간 스터디 카페 이용자 200여 명 가운데 확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어젯밤 일부 시설을 폐쇄했던 서울 아산병원도 역학조사팀 결정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부터 응급실 등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서울 중구 한화생명 명동지점과 관련해 보험 설계사의 가족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누적 확진자 수는 12명이 됐습니다. 또 해외 유입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 중 7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에서 4명, 인천과 제주에서 1명씩이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자가격리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지금 미국은 마스크 전쟁이 한창입니다. 마스크를 써라 마라, 동네가 편갈라 논쟁 중이고 주지사와 시장 사이에 소송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장을 마스크도 안 쓴 학부모들이 꽉 메웠습니다. 주최 측은 당황했습니다. We are supposed to be physically distancing, wearing masks, and so 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항의와 야유로 결국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I just don't agree with the mandating of masks. I'm not here in any capacity to tell any parent what they should or should not do with their child. 코로나19 폭증으로 이제 강제로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이 무색합니다. To be as forceful as possible in getting your citizenry to wear masks. 피해 급증 지역인 조지아주에선 주지사가 마스크 강제 착용 명령 내린 시장에 강제 착용 안 된다고 소송까지 내며 싸우고 있습니다. I'm confident that Georgians don't need a mandate to do the right thing. That the governor of our state who didn't know that this virus could be spread by asymptomatic. 최근 마스크 쓴 모습을 공개하며 달라지나 했던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선 마스크 착용은 자유라며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합니다.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등 남부주들은 의료시설 동났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강제라도 쓰라고 하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는 커지고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미국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5만 9,844명으로 집계돼 1일 기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WHO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사망자 수도 7,360명을 기록해 지난 5월 10일 이후 하루 증가폭으로는 가장 많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앞서 짚어봤지만 어제 하루 34명이 증가했고요. 국내 발생이 21명, 해외 유입이 13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서울이 10명, 또 광주가 10명, 대전 1명.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또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현재 895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는 1명 늘어서 295명, 치명률은 2.1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명대를 유지하던 국내 발생이 조금 늘었어요. 뭐 광주 10명, 서울 10명, 그리고 총 21명이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주에는 이제 국내 발생이 한 10명 정도 됐고 해외 발생이 해외 유입이 한 30명 정도 돼서 30, 40명 정도 발생했는데 오늘은 이제 국내 발생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이제 광주에서 집단 발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광주, 그러니까 서울 확진자가 광주에 가서 가족 친지들을 좀 만났었는데 3번 정도 만났는데 식사를 같이 하고요. 거기서 무려 9명이 이제 무더기로 확진이 된 겁니다. 또 서울에서도 뭐 가족 등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산발적 발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 소식이 뭐 반갑게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뭐 시기를 두고도 좀 얘기가 많지만 이 백신 개발 현황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백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WHO가 이제 그 사이트를 보면 현재 백신 개발이 임상 시험이 1상, 2상, 3상이 있죠. 네네. 마지막 단계가 3상이고 몇천 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는 겁니다. 지금 3상에 바로 진입할 백신이 3개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상 시험 1상부터 들어간 그런 임상 시험 그런 백신이 23개 모두. 그러니까 가장 지금 개발에 접해 있는 게 3개 정도 된다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먼저 미국 업체인데 모더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이 모더나에서 개발하는 백신은 유전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넣어주면 몸에서 그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이 항원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생겨서 이제 반응이 생긴다는 건데 이 모더나 백신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네. 유전자를 넣어주는 DNA를 넣어주는 거는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빠르게 좀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유전자 재조합 백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많이 써왔습니다. 한 20여 년간 상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업체, 그러니까 지금 3상 시험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중국의 시노백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죽어있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여서 인체에 넣으면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사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백신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이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더나 백신은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뭐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모더나가 이제 백신 임상 연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 어떤가요? 한 이틀 전인가요? 한 일상 연구 결과를 유명한 그 학술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 45명을 대상으로 일상을 진행했는데 일상이라는 것은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놔보는 겁니다. 네. 놔서 이게 혹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나이가 평균이 33세예요. 굉장히 젊고, 위아래로 네. 8.5세니까 네. 20대에서 40대까지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다행히 백신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항체가 많이 나왔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절반 정도가 경미한 부작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두통이나 근육통, 오한 등 경미한 부작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계는 노인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효과가 네. 노인들이 이제 백신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게 원래 뭐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이 노인들에 대한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더나 백신은 DNA나 RNA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안전성은 아직까지 담보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해서 쭉 짚어보고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이 백신 생산을 서두르기로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 정부나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하루에 그렇죠. 미국이 7만 심각하죠.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맞습니다.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어서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백신을 아직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미국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거나 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폐기를 하게 되는 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올 가을에 사실은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폭발적 유행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만약 모더나에서 나온 백신이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 장기적인 어떤 부작용 같은 건 검증이 안 됐으나 의료진한테 미리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아야 폭발적인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이 여력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한 이번 여름 끝이면 뭐 백신이 이렇게 생산이 돼서 연말이면 뭐 백신이 출시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계속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모더나에서 나오는 백신은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DNA, 백신. RNA 방식이기 때문에 백신은 사실은 보통 그 개발을 하는데 7,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이게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임상 시험이 7, 8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접종을 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한테 접종을 하는 겁니다. 유효성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그렇죠. 이 장기적인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연말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장기적인 어떤 안전성,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백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이 백신을 맞아서 일단 코로나19와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 좀 어떤 여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3개 중에 사실 새로운 백신은 모더나고요. 나머지 2개는 좀 안정성이 그래도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네. 좀 그게 좀 앞서서 개발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그런데 중국 백신이나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을 최소 1년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은 끝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앞으로 3년 이상 유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하나가 개발되는 게 아니고 차차 더 안전한 백신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WHO에 등록돼 있습니다. 23개 백신 안에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지금 임상 1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곳은 DNA 방식이고요. 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가 된 유전자 재조합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임상 시험 1상을 막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신이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백신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고 언제쯤 끝날까 다들 정말 희망찬 기대를 해보는데 정말 좋은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인천과 서해 5도 지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 등을 오가는 3개 항로의 여객선 4척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인천과 덕적도, 이작도 등을 연결하는 5개 항로의 여객선 7척도 운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항 관계자는 선착장에 나오기 전 운항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동부권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해 5도 지역과 경기도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과 화천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호우주의보는 우산으로 비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릴 때 발효됩니다. 빗물이 불어 침수가 예상되면서 서울 청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상황센터 관계자는 날씨에 따라 통제 구간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을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려 임진강이나 한탄강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사고에도 유의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군사 분야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이번 회의에서 군수 생산 계획과 함께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 회의가 열렸고 별도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불과 2달 전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 4차 확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과 달리 이번 회의선 전쟁 억제력으로 표현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예비회의에서 보류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에 대한 심의 결정도 없었습니다. 이번 확대회의에선 인민군대 지휘관과 정치 일꾼들에 대한 당적 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보도된 것은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금수상 태양궁전을 참배한 이후 11일 만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걱정하는 국민께 송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 기회로 미래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꾸린 비서실에는 항상 2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비서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입니다. 직원 이름이나 부서명을 검색하면 구체적인 담당 업무와 함께 내선 연락처가 나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놓은 건데 단 비서실만큼은 예외입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망에서도 비서실 근무자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간부급을 제외하면 누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게 해놓은 겁니다. 직원을 비서실로 발령낼 때도 따로 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비서실 주관으로 면접을 진행해 아름아름 뽑았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뭐 이제 면접을 좀 보라라고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서 저는 응했죠. 아무나한테 연락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할 수는 없죠.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절차를 모두 생략해 일반 시민의 기회를 박탈했다. 적정한 인사를 채용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비서실은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정식 공고 없이 비공개로 뽑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측근들로 채워진 겁니다. 이른바 깜깜이 구조가 결국 방임과 묵살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측근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 여성께서 그 피해 사실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구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감시도 어렵고. 한편 경찰은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 어제 서울시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유차에 싼 등유를 넣으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나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태우는 학원버스가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으로 주유하는 현장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밤 9시 아파트 단지 옆 도로에 이동식 주유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잠시 뒤 학원버스 한 대가 뒤에 멈춰 섭니다. 주유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주유기로 학원버스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 순간 잠복 중이던 단속반이 현장을 덮칩니다. 필요 채취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차량에서 등유 주유한 거 확인할 겁니다. 주유 차량에 담겨 있던 기름에 발색제를 넣자 투명하던 기름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100% 경유가 아니라 등유가 섞였다는 뜻입니다. 주유업자는 불법 주유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다른 학원버스도 올 예정이었다고도 실토했습니다. 오늘 솔직히 한 대 더 오기로 했었죠. 아시고 말씀하시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 등유 가격은 경유보다 20% 정도 쌉니다. 이 때문에 경유차에 등유를 주유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차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등유를 넣으면 환경오염은 물론 주행 중 엔진이 고장나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유 자체는 이제 윤활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윤활성이 이제 기존의 경유보다도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의 주요 부품들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주유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분까지 받지만 차주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지만 차주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등유 불법 주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한 비구름이 빠르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빗줄기가 약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서해 5도에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오후에는 또다시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드리워지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또다시 호우특보가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많은 곳에서 150mm 이상, 서울에도 1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남 북부 지역은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낮 동안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동안 해안가와 강원 산지,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 춘천이 26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가 28도, 대구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현재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동해상과 남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서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3m, 제주해상에서는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수요일에 또다시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다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